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주도주 제약바이오 호실적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올 한 해 2차 전지와 인공지능, 초전도체 등으로 달아올랐던 증시가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실적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성장세가 실적을 이끌고 있는 상태고요.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운용사들도 바이오 관련 ETF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옥석 가리기는 더욱더 또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제약바이오,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강하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때 바이오 이야기 할 때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갈까요? 왜냐하면 금리 영향으로 아무래도 좀 바이오가 좀 많이 좀 돈이 몰리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AI라는 섹터랑 엮이면서 좀 꿈틀꿈틀대더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건지 좀 맥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실 의료 AI는 제약바이오가 지지부진할 때도 올해 좀 제일 많이 오른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의료기기나 뭐 이쪽이 많이 올랐죠. 의료기기나 뭐 AI가 접목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금리 이슈도 정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그렇겠죠. 하고 계시고 네. 이제는 인하할 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뭐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오른 섹터라고 하지만 2차 전지에 몰려있던 수급이 조금씩은 그래도 뻗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영원한 주도주는 없어요. 아유, 영원한 상승은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 그것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당연히 너무 좋은 섹터고 성장 섹터로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로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하반기에 실적이 좋다 보니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AI 관련된 걸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I는 어차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올랐다고 해도 1조가 넘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야. 거기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이제 시작인데 네.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고 늦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가 바이오랑 엮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가 바이오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바이오하면 신약이라든가 맞아요. 아무래도 뭐 인류의 이 생명 연장의 꿈을 좀 발현해주는 그런 일들이 AI와 엮이면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만, 그러니까 어렴풋이 생각만 그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 첫 단추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글로벌 AI 기업들도 다 주가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 반등을 최소 50%씩은 했어요. 그만큼 그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가능성이 점점 더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파트너십도 되게 많이 증가했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아마존까지 다 AI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글로벌 빅파마는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까지 투자를 하네? 라고 하면 돈이 몰리겠네요. 이제 와인하신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들도 아는 거예요. 헬스케어가 성장주로서 매력이 있는 그렇죠. 분야인 거를 네.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는 매출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뭐 시가총액 1위라는 애플도 뭐 사실 그
애플워치나 이런 건 저는 헬스케어 기기라고 봐요. 그렇죠. 당뇨 예. 이런 예. 걸 계속 팔로우업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들도 합재하고 나온다면 바이오가 대세 섹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3년 쉬었는데 조금은 가도 되지 않나. 그렇죠. 돈이 너무 안 몰렸어요. 예. 이제 막 바이오 요즘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가 올랐냐라고 저는. 이제 약간 살짝 간만 봤는데. 그쵸, 이제는. 쭉 움직이겠군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좀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정도의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이제 바이오는 네. 또 과거에 한 번씩 되었던 분들이 계셔서 이제 2차 전지 새로웠잖아요. 근데 이제 신선했죠. 바이오는 예. 되었던 분들이 여전히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계세요. 당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예. 걸릴 수도 있고. 이 기사가 맞아? 이 공시가 맞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예. AI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지금 좀 많이 몰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렇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바이오 얘기할 때 또 빠지지 않는 종목이 삼성바이오잖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뭐 두 번째 황제주 등극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실적도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망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실적도 2분기에 너무 잘 나와서 실적 발표 다음 날 뭐 9%가 오를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그렇죠. 정말 대규모 수주를 계속 줘라라는 관점으로 많이들 보고 계시고요. 이제 4분기가 워낙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래요? 있어서 2분기는 그냥 뭐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3분기는 더 좋을 것이고 4분기가 이제 4공장 가동률 올라오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조금 더 기대감 올라오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특히 이제 고판가 제품들도 하반기에 더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좋을 겁니다. 하반기를 더 기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계의 TSMC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수주를 해서 이제 맞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 나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I와도 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삼성바이오틱스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삼성바이오틱스는 없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AI로 약이 많이 개발됐을 때 그걸 그걸 다시 삼성바이오틱스가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렇네요. 굳이. 수주를 더 많이 늘릴 수 네, 있는. 이미 지금 캐파가 글로벌 1위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삼성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유한양행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올해 2분기 제품 위주의 성장과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영업이익이 동기보다 뭐 126% 네, 맞습니다. 상승했다고 244억 원이다. 매출 3% 증가 4,821억 원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전망이 연말에 더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유한양행은 실적으로 사실 오르는 기업은 아니지만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올 때는 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는 없을 거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10월에 있을 에스모 암학회에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암학회가 또 있습니까? 네, 10월에 있습니다. 올 초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 4월, 네. 2월에 있고요. 네네네.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가 쉬었던 하나의 이유 중 하나의 이유는 학회가 또 없었어요. 맞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6월 이후에 7월, 7월이 좀 쉬었거든요. 6월도 좀 쉬었고. 네네. 근데 이제 10월 학회가 있으니까 10월 학회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그동안 뭔가 좀 성과를 발표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학회가 없어서.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그 성과들을 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학회가 많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많이 발표가 되고요. 실제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임상 3상 데이터를 파트너사인 J&J가 발표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이 지금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알러지 치료제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에 이제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임상 진전, 거기에 이제 뭐 다른 항암제 도입에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들 항암제들의 이제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네네. 본업은 당연히 좋고 임상 모멘텀 있다라는 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이야기도 해보죠. SK 바이오팜도 요 근래 좀 많이 좀 주가가 맞아요. 상승한 걸로 좀 봤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항암제, 뭐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 중인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RPT는 방사선으로 암사표를 추적하고 파괴하는 기전이고, 함암막 물 접합체 ADC와 함께 차세대 함량제로 떠오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SK바이오팜의 핵심 의약품, 지금 네네. 팔고 있는 약품 뇌전증 약이고요. 이제 뇌전증 약제는 이미 잘 팔리고 있고, 이제 지금 팔리는 것만 지켜보기만 해도 충분하다인 건데요. 당연히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지 그 않습니까? 미래가 있어야죠. 예. 근데 이제 그 중 하나가 방사선 의약품, 핵 의약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암에 방사선이 다이렉트로 가면서 암만 이제 파괴시키는 네.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사선으로 암 치료하는 거? 방사선 의약품은 없었죠. 아, 의약품 그래서 없었다. 이제 글로벌리 대부분 다 초기 단계에 있는 의약품이고요. 그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테라파워라는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가 가장 잘 만드는데, 테라파워로부터 이제 아시아의 판권을 SK바이오팜이 샀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의약품의 시장이 커질수록 이제 SK바이오팜이 이제 원료를 공급함에 따라서 캐시카우도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ADC라고 한다면 약물 항체 적합제여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체에 이제 약을 붙여서 그게 암에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약물들은 암에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효능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그쵸.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다른 쪽까지 건드리게 되면 독성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까지 이제 건들면은 또 당연히 어떤 그렇죠. 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방사선 치료받은 옛날에 뭐 머리도 빠지고 막 맞아요. 그랬었던 게 없어진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차세대 기술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ADC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핵 의약품 쪽도 최근에 이제 학회에서 언급이 많이 됐을 정도로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원료를 갖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팜이 투자를 잘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SK바이오팜이 좀 주가가 그렇죠. 괜찮게 가고 4분기 있었군요. 흑자 전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래 흑자 전환 할 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쵸. 삼성바이오도 그랬었고. 예, 예.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 그쵸. 막상 흑자 전환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약간 또 비슷할 수 있어요. 예, 바이오 쪽은 또 약간 좀 멈춰 있고 뭐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좀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FDA에 이어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인 CTP42? 네. 42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그냥 파이프라인 이름이니까. 아, 어려워요. 예. 셀트리온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습성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방부종 등 아일리아, 저 오늘 대부분 좀 읽겠습니다. 이거 잘 몰라가지고 국내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겠죠. 뭐 아일리아 신약 승인 신청을 했다. 네네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신약 승인을 신청했을 때 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아, 그래요? 때문에 오. 이런 거 신청한다고 오르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는 그 기업은 아니고. 그렇죠. 이미 승인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보험 등재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10월에는 램시마이스씨의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램시마이스씨는 그게 뭡니까, 램시마이스? 이것도 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예.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인데 SC 제형으로 얘네가 개발을 한 거는 또 최초예요. 오리지널 기업도 만들지 못한 제형으로 셀트리온을 만듦으로써 신약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엄청 좋겠죠. 그렇겠네요.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수익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신약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좋게 보는 게 이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은 좀 신약 개발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AI 쪽이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관련이 없어요. 생각보다 관련이 없네요, 진짜. 근데 이제 뭐 사실 모든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하고는 있지만 그걸 주력으로는 하지 않죠.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할 때 쓰는 정도지 네네. 다른 기업들로부터 이제 뭐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주력 사업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한다라고 발표가 되면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긴 하지만 네. 어차피 AI 산업이 대부분 적자고요. 네. 글로벌 빅파마들도 AI를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계약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하청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각 기업마다 잘하는 질환 분야도 다르고, 네네네. 뭐 구조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야도 다르고, 혹은 뭐 진단을 잘할 수 있는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각 기업이랑 계약을 하는 게 나아요. 언제 그걸 뭐 데이터 또 그쵸? 쌓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어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잘하는 거를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도 사고, 뭐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합병도 하고, 저기에 하청도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도 600억 원 그냥 투자를 그렇죠,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리커전이라는 회사. 사실 현대자동차가 부품 다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네 만들어 이렇게 네. 하는 거니까. 아,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희가 맞습니다. 알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 사실 탈모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맞아요. 확 뭐 이렇게 오진 않았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바이오니아 이 전망도 좀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3분기부터 이제 코스메르나라는 탈모 화장품의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 네네네. 이제 올해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네네네. 나왔고요. 네. 사실 비엔날신이라는 다이어트 유산균 덕에 한 달에 200억 원씩 그게 매출이 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거고, 그건 지속될 거예요. 지속될 네네네. 거기 때문에 캐시카우는 유지하되 이제 코스메르나도 파트너사가 늘어나야만 글로벌 유통에 있어서 훨씬 수월해질 거고, 이제는 이제 약간 안과 저만제 제형으로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유통을 하는데도 수월해질 거고, 네네. 파트너사가 없진 않을 거예요. 이제 3, 4분기 안으로는 파트너사가 정해지게 된다면 그때 저는 한 번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고 싶네요. 왜냐면 저도 안약과 탈모 이런 거 다 관심 많거든요. 그렇죠. 저 안약은 일본 쪽에 굉장히 좀 잘 나와서 일본 거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품이 나온다면 정말 저는 무조건 이제 예. 안과 저만제 그 패키징에 이제 그 또 다른 코스메르나를 넣는다고. 바이오가 참 재밌으면서도 어려워요. 디테일하게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이오의 네. 맥을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이분께는 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